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44조 과실치사사계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인죄하고 상해죄를 배웠는데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죄. 고의로 내가 비를 칼로 찔렀어요. 상해죄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과실치상. 과실로 사람을 죽게 했다. 과실치사. 알겠죠? 우리가 이제 고의를 봤으면 이제 과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서 44쪽에 과실치사상죄가 있죠. 볼까요? 한번. 과실치사상죄. 그래서 과실치사상죄는 자, A란 사람이 A가 B를 만약에 고의로 사망케 했다. 살인죄죠. 만약에 고의로 다치게 했다. 상해죄가 되겠죠. 그런데 실수로 과실은 뭡니까?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해서 범죄 사실을 모르는 거죠. 범죄 사실의 불인식이죠. 범죄 사실의 불인식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의 주의 태만, 바로 주의의무 위반이란 말이에요. 주의의무 위반. 항상 우리 알다시피 조심할 의무가 있죠. 주의의무.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사는 전방 좌우를 조심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간호사는 환자를 주워 놓을 때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조심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조심할 의무, 주의 의무의 발생 근거 어디 있을까요? 근거는 법령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사무관리라든지 조리란 말이에요. 조리. 여기 있죠? 법령, 계약, 관습, 사무관리, 조리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법령. 도교법에 운전사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는 의무가 있죠. 계약, 간호사, 환자에 대해서 보살펴 줄 의무가 있잖아요. 또 주의무의 판단이죠. 누구 입장에서? 객관설이죠. 평균인, 보통 사람. 과연 이 친구가 실수했는가 안 했는가?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서 그 특수성, 의학적 특수성 같은 것, 특수성도 고려하겠죠. 그러면서 항상 과실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애견 가능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애견 가능할 때만 과실하면 되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회피할 수 없다. 법은 해기자한테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죄가 되겠죠. 아무튼 정상의 주의를 태만해서 범죄 사실을 모르고 B를 실수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돼,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볼까요 한번. 자, 첫 번째 그냥 일반 과실치상죄와 일반 과실치사죄가 있죠. 치상은 다치게 한 거고 치사는 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업무상 과실치상치사가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치사가 있어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업무가 뭡니까? 업무란 것은 사회생활상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란 말이에요. 사회성, 계속성 또는 사무란 말이에요. 사회생활상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인데 이런 업무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인데 주목 이런 거죠. 내가 B를 자전거 타고다 치웠단 말이에요. 자전거로. B가 상처가 발생했어요. 상처가. 만약에 내가 B를 자전거로 치워서 다치게 했으면 만약 이 경우에 소풍 가다 그랬다. 피크닉. 이건 과실치사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장난감 가게 종업원으로서 완구배달하다가 다치겠다. 완구배달은 업무자죠. 왜? 사회생활상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 아닙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겠죠. 다르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동네 아이를 그는 노래가 다치겠다.
과실치상이 되겠지만, 자, 유치원 범벅을 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겠죠. 그래서 업무 때문에 일반 과실보다 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부진정. 따라서 할까요? 부진정 신범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과실이죠. 중과실. 중과실치상치사. 내가 약간만 조심해서도 뭡니까? 중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나의 사소한 실수가 중한 결과를 발생한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중과실이라고 하죠. 내가 약간만 조심해서도 중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사소한 실수가 중한 결과를 발생한 거, 이런 걸 우리 보통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과실. 그러면 이러한 중과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중과실에 대해서 교과서 판례가 몇 가지 있거든요. 판례가 있는데 판례 몇 가지 봅시다. 교과서 53쪽 봐요. 53쪽. 그 밑에 있는 박스 1번 있잖아요. 따라서 할까요? 주차장 문주 붕괴 사건. 주차장 문기둥이 금이 가가지고 막 독에 붕괴를 염려가 있으면 주차장 관리원은 어때야 뭐 어린아이들 접근을 막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가지고 결국은 문기둥이 붕괴돼서 애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중과실 치사입니다. 두 번째, 2번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가 프라이스 농약, 며느리 프라이스 농약 사건입니다. 며느리가 농약 먹고 자살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그 구토, 비누물하고 쌀뜨물 갖다가 타가지고 오바이트 구토시킵니다. 농약을 토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링게를 마셨단 말이에요. 얘가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었어요. 빨리 병원에 옮겨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중과실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며느리 농약 사건. 이건 시어머니 중과실 안 됩니다. 이건 무식해서 발생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되는데 그냥 쌀뜨물하고 비누물 타가지고 오바이트 시켜가지고 뭐 농약을 토하게 한다는 거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3번 있잖아요. 연탄가스인데 연탄가스에서 경미한 틈이 있죠. 연탄가스가 중독돼가지고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인데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임차인 폐에 들어서 사는 사람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에 있잖아요. 수소노모가 누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 예를 들어 0.4cm 틈이죠. 이거 누가 수소노모가 있습니까?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설사 임차인이 죽었어도 이건 임대인 과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수선 막 30cm 정도 있다 금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고쳐달라고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안 고쳐줬단 말이에요. 결국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에 사망했습니다. 임대인 이거 과실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미한 하자는 임차인 수소노무, 대수선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 수소노무죠. 그리고 우리 유명한 판례 있죠. 자, 84세 노인과 11세 소녀에 대해서 안수기도하면서 마귀가 물러가면서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할까요? 84세 노인, 11세 소녀 안수기도 사건 중과실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과실 판례 따라서 할까요? 주차장 문주 붕괴 사건 O. 자, 며느리 농약 사건 X. 그리고 지금 84세 노인, 11세 소녀 안수기도 O. 중과실 치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과실범은 삼총사인데 업무상 과실하고 이 중과실은 형이 똑같아요. 법적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구별시키기 없어요. 형이 똑같아요. 뭐 이게 중하거나 이게 약하거나 아닙니다. 똑같이 버려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싸우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의 상상적격합 인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문제는 모든 과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삼총사죠. 세 개 다 있죠. 일반 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범 다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과실만 있고 업무상 중과실이 없는 문제 딱 하나 있죠. 일수죄입니다. 일수죄, 저수지 뚝 무너뜨려서 침수시키는 거. 과실수만 있고 업무상 중과실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건 있고 있잖아요. 이건 없고 요거 두 개만 있는 거 있어요. 두 개만 있는 거. 자, 일반 과실 없고 업무상 중과실 장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실 작물죄는 없고 업무상 중과실 작물죄가 있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 작물죄는 일반 과실이 없으니까 업무 때문에 형이 가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진정 신분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과실범은 이런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실범은 똑같이 보호익은 생명 신체 안전이죠. 그리고 침해범이죠. 그리고 과실범은 미수 없죠. 미수 없어요. 기술 맞춰버려요. 왜? 과실범은 결과범이잖아요. 따라서 할까요? 과실범 미수 없다. 기술 맞춰버립니다. 기술 맞춰버려요. 그리고 과실치상. 이거 하나만 반의사불문제입니다.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상 아니에요. 중과실치상 아니에요. 과실치사도 아니에요. 치사.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아닙니다. 오직 뭐만 그냥 일반 과실치상만 반의사불문제죠. 그러면 과실범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범죄 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문을 제한하는 거 뭡니까?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문을 제한하는 거 우리 신뢰원칙. 신뢰원칙에 해당할 때는 아예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돼서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겠죠. 신뢰원칙. 그리고 이 과실범에서 우리가 재수관계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무면허운전죄하고 또 음주운전죄 그리고 사고 낸 거 업무상 과실치상죄죠. 업무상 과실치상죄인데 사실 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도교법이죠. 도로교통법이고 이 사고 난 거 있잖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뭐가 됩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문제죠. 교처법.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에다가 뭐 이 사람 치워 죽게 하는 것도 우리 뭐가 됩니까? 바로 특강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이죠. 그런 거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 형법에서 우리 검토할 것은 사고 안 나면 병원 기준 사고 안 나면 상상이죠. 상상. 그래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상상에 기용합니다. 사고 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실체죠. 실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했잖아요. 자, 두 명 한꺼번에 치웠어요. A가 두 명을 한꺼번에 치웠어요. 두 명을 한꺼번에 두 개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까 말했죠. 대략적인 범죄죠. 뭐 봤습니까? 대략적인 범죄 파악한 겁니다. 대략적인 범죄 파악.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특히 뭐가 나온다 시험에? 이게 출제 포인트. 우리가 요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판례.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 포인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명신체에 관한 죄에서 살인죄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존살 배웠죠. 상해와 폭행에서는 상해를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폭행을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 상해죄의 동시무통내 이런 부분이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실치상죄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판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판례 정리하는 거 이것이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업무라는 것은 말했죠. 아까 사회 생활상지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하나씩 정리하겠죠. 일단 교과서 몇 쪽 볼까요? 40 몇 쪽? 40 우리가 판례만 쭉 한번 검토 한번 해봅시다. 판례를 한번. 자 교과서 45쪽 볼까요? 45쪽. 자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과실이 뭔가? 그런 판례죠. 과실범위에서 비난 가능성에 정수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 두 가지가 있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인식 없는 과실. 알았지만 설마 그럴 일이 없지. 인식 있는 과실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넘겨보면 교과서 46쪽. 아까 봤죠. 자 연탄가스입니다. 연탄가스 중독 사건인데 1번. 자 문틈이죠.
문틈, 경미한 거죠. 3cm 막 금간 것도 아니고 문틈 0.4cm 틈은 X죠. 과실범위 없습니다. 그 2번 판례 그 라바콘 사건 우리 공사 현장에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란불 번쩍번쩍하면서 라바콘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 접근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고 났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직 안 나오고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꼭 나올 겁니다. 자, 라바콘 사건 X. 자, 라바콘은 과실치상죄 안 됩니다. 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됐죠? 라바콘 사건.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운전자가 차주 조수한테 운전하게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할까요? 차주 운전 사건 또는 조수 운전 사건. 그러니까 운전사가 모르는 사이에 차주가 운전하거나 조수가 운전하다 사고 냈다. 운전사는 인과관계 없습니다. 과실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옛날에 운전사가 있잖아요. 자동차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한 동안에 그 차 안에 있던 11살짜리 소년이 운전하다가 사고 냈단 말이에요. 이건 인과관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까요? 차주 운전 사건 X, 조수 운전 사건 X. 그러나 11세 소년 운전 사건은 O입니다. 알겠죠? 과실범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역과 사건이죠. 2번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충격되어 쓰러진 사람이 다른 차에 역과 사건. 선행 차량 역과 사건, 후행 차량 역과 사건, 튕겨서 반대 차선 역과 사건 전부 다 인과관계 과실 있습니다. 역과 사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판례를 공부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 교과서 우리 몇 쪽? 47쪽 봐요. 47쪽. 거기 핵심 판례 1번이죠. 위에 거. 유명한 사건이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어때요? 그걸 건축한 우선 설계한 설계업자, 그걸 건축한 건축업자, 그걸 감독한 감리업자, 그걸 관리 감독한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를 관리했던 서울시 공무원 전부 다 일부러 한 게 아니죠. 실수죠. 실수의 공동정범, 즉 다시 말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 인정합니다. 판례 행위공동설정에서 알겠죠? 행위공동설정에서. 그리고 자, 그 밑에 2번 판례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증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무릎 수술받다가 혹시 수혈이 피를 갖다가 수혈할 요 되면 자, 수혈을 갖다가 있잖아. 수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피가 필요하도 수술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의사가 여호와의 증인이 무릎 수술하는데 갑자기 피가 많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에도 문제가 있고 또 수혈 안 해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수혈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또 수혈을 안 한 것은 또 가족들이 막 수혈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그러나 이 환자가 미리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수혈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이럴 때는 업무상 과실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수혈을 해서도 거의 회생 가능성이 꼭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또 미리 이걸 대비해서 그 환자가 강곡하게 수혈하지 말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족들이 수혈하라고 요구해서도 이 경우는 업무상 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나올 겁니다. 시험에. 그리고 밑에 있는 핵심 판례. 자, 1번 판례 유명한 사건이죠. 유리창 청소 추락 사건이랍니다. 자, 학교 선생이 요거 3학년 한다는데 안쪽 유리창 닦으려고 했는데 유독 하나씩 바깥쪽까지 요거 선생이 학생들이 유리창 청소까지 일일이 초딩도 아니고 감독할 주기가 없습니다. 과실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2번 봐요. 자,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서 무단 행동을 하게 한자. 얘는 이 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과실범위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48쪽에 보면 업무상 과실, 중과실 지상제가 나와 있는데 형이 똑같다고 그랬죠? 자,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과서 49쪽 지금 핵심 판례 1번 봐요. 자동차 운전사가 있잖아요. 신호 위반해서 가다가 사고 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상됩니다. 신호 위반 사건 따라할까요? 신호 위반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됩니다. 그렇지만 그 2번 도급 사건입니다. B가 A한테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B가 A한테 일을 맡겼어요. 자, 이 일을 맡긴 걸 우리 뭡니까? 도급이라고 합니다. 이 B를 도급이라고 하고 이 A를 수급이라고 수급이 일을 맡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A가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고 다시 또 누구한테 시간 또 맡겼어요. 이걸 하도급이죠. 하도급. 얘는 하수급이니까 하수급인. 밑에는 하하도급이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 수급인의 실수에 대해서 이 도급인은 과실은 되겠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도급인이 일을 맡기면 수급인이 자기 책임하게 사기 때문에 수급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책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 도급인이 수급인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어요. 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개입할 때는 책임져야 돼. 개입이 안 될 때는 책임 없지만 개입할 때는 급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번 봐요. 그 핵심 발로 원적으로는 주의 의무가 없으나 그 짙은 봐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가 있어 사고 방지 일일이 지시 감독한단 말이야. 도급인이 수급인을. 그럴 때는 수급인의 사고에 대해서 도급인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고 있죠. 3번 있잖아요. 따라서 할까요? 분전반 사건입니다. 4층 건물의 집주인이 4층 건물의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세를 줬단 말이에요. 임대업자죠. 그런데 4층과 3층 사이에 분전반이 뭡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선들이 이렇게 쭉 도열되는 그걸 분전반인데 거기 화재가 발생한 거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대인 집주인이 업무자일까? 업무자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겠죠. 암기합시다. 임대인은 업무자 아닙니다. 그래서 끝에 봐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 정리합시다. 1번 신호위반 사건 업무상 과실 인정한다. 2번 도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지시 감독할 경우는 가능하다. 그리고 3번 분전반 사건에서 집주인 업무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다시 50쪽 봐요. 50쪽에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2번 봐요. 왕구상 사건이라고 하죠. 자, 피크닉 가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것은 업무가 아니지만 왕구 배달의 민족 다 업무자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되겠죠. 그런데 밑에 있는 핵심 판례도 있죠. 거기에 밑에 있는 핵심 판례 거기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판례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있죠. 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판례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례를 쭉 봅시다. 자, 밑에 있는 핵심 판례 1번. 자, 우리 봤지만 왕구상 사건, 왕구상 사건 안 됐죠? 왕구 X. 왕구 됐죠? 됐고.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인턴 익수환자 있잖아요. 물에 빠진 환자를 익수환자입니다. 산소통의 잔량을 체크하자는 거. 아니 의사가 산소통 잔량 체크할 의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익수환자 사건은 업무 안 됩니다. 과실 안 됩니다. 익수환자 사건 산소통 잔량을 체크하자는 거. 그리고 2번, 3번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를 방치해서 자살하게 한 정신병원 원장 사건이죠. 정신병원 원장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금단현실을 보이고 있는데 독방에 가두고 방치해가지고 얘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업무상 과실 있죠. 다음에 두 번째 산후조리원 원장 사건인데 산후조리원 원장이 신생아가 계속 설사하면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되는데 산모한테만 이야기하고 방치했단 말이에요. 얘가 신생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산후조리 원장 당연히 업무상 과실 됩니다. 그 다음에 주치의와 수련후, 우리가 주치의와 수련후, 우리가 수평관계 있잖아요. 수평관계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요. 그러나 주치의는 전문의고 수련은 레전트 아닙니까? 이 레전트 주치의 상하 감독 관계는 신뢰 원칙 적용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주치의 수련 사건 업무상 과실 인정한다고 그랬죠. 다 인정하는 거죠. 지금 완구, 그다음에 익수환자는 안 됩니다. 정비병 원장 됩니다. 산후조리 원장 됩니다. 주치의 수련은 됩니다. 그 밑에 있잖아요. 자, 골프장 캐디 사건이죠. 캐디. 아니 골프를 칠 때 앞으로 쳐야 되는데 뒤로 쳐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뒤에는 캐디가 맞고, 자 당연히 이거 과실범 되겠죠. 자, 골프장 캐디 사건, 캐디 다치한 거, 고문관 앞으로 쳐야 되는데 뒤로 쳐가지고 골프장 캐디 다치한 거 당연히 과실 되겠고, 계속 보면 있잖아요. 다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자, 교과서 52쪽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판례, 거기도 별표 한 개. 아까도 말했지만 업무상 과실 또는 과실치상에 대한 판례가 나온다고 그랬죠. 1번 봐요. 운전사가 야간에 무등화 등을 안 켜고,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등화는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등화 사고, 무등화 X 등 안 켜고. 그 밑에 타워크레인인데 타워크레인이 붕괴돼가지고 인부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크레인이 붕괴돼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문업자인데 내가 현대건설 소장인데 이 전문 크레인업자한테 설치를 해가지고 전문업자가 했는데 여기 사고 발생합니다. 자, 아까 말했죠. 도급은 철저하게 지휘감독하지 않는 이상 수급인의 과실에 대해서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고 그랬죠. 예, 타워크레인 X입니다. X. 다음에 자, 지금 간호사하고 의사와 간호사 3번 정격성 간염경과를 보이는 의문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고 간호사라고 하면 신경안 되지. 그러니까 당직 의사와 간호사 상하 감독 관계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하 감독 관계는 신뢰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과실범 된단 말이에요. 과실범. 예, 당직 의사 간호사 사건이죠. 당직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는 우리가 신뢰 원칙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과실범 됩니다. 타워크레인 안 된다고 했죠. 이거 돼요. 당직 의사 간호사. 그 다음 페이지. 자, 따라서 할까요? 그 4번 토마토 상자 사건. 당연히 토마토 상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교통이 마비돼 가지고 사고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되겠죠. 다음에 제왕절개 있잖아요. 제왕절개 수술할 때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은 혈액 준비 의무가 있지만 그냥 제왕절개는 혈액 준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X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까요? 자연분만이라든지 제왕절개는 설사 혈액을 준비 안 했다 하더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응급 제왕 이건 혈액 준비해야지. 위험이 있으니까 혈액이 필요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급 제왕은 된다고 그랬죠. 응급 제왕은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볼까요? 6번 그 마취회복 담당 의사는 항상 마취에서 깨어날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치해가지고 환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마취회복 담당 의사 당연히 과실범 됩니다. 마취 담당 의사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쭉 정리했죠. 그래서 교과서 우리 54쪽에 보면 3번 신뢰 원칙이죠. 신뢰 원칙 했는데 보면 과실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방금 봤지만 자, 우리 신뢰 원칙 평등 수평관계 의사 상호 간에 된단 말이에요. 약사와 제약회사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하 지휘 감독 관계 안 돼요. 주치의와 수련의, 의사와 간호사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고 다음에 교과서 몇 쪽? 55쪽 봐요. 55쪽. 거기 보면 자, 2번 핵심 판례 2번과 3번이지요. 2번이잖아요. 자, 산물 의사가 태아 실수로 죽겠단 말이에요. 자, 태아 아까 봤지만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죽게 한 거 업무상 과실치상 안 됩니다. 그리고 찜질방 발환실 3번 찜질방 발환 사건. 찜질방 발환실. 내가 찜질방 업자인데
업자인데 손님이 있잖아. 손님이 들어올 때 정상이었는데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파란실에서 잠자다가 12만 원 죽었단 말이에요. 찜용업자 계속 술 먹는 거 계속 감독할 주임은 없단 말이에요. 업무상 과실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잖아요. 우리 과실치상죄의 출제 포인트는 뭐가 나온다? 업무상 과실과 관계된 판례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외워봅시다. 자, 완구 배달 오입니다. 익수환자 산소통에 잔량 체크하자는 거 X입니다. 정신병원 원장이라든지 산소조리 원장 다 업무상 과실 됩니다. 주치의 수료는 상감독관계 실로원지 적용 안 되니까 업무상 과실 된단 말이에요. 캐디 골프장 이거 과실범입니다. 업무상 과실범 되니까 과실범 캐디 다치게 한 거. 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없잖아요. 없다고 그랬죠. 혈액준비 과실 안 되지만 응급 제왕절개 같은 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등화는 과실범 안 되겠죠. 타우클린도 안 됩니다. 당직 의사 간호사는 당연히 상감독관계니까 되겠죠. 토마토 상자 된다고 그랬죠. 마취 담당 의사 된다고 그랬죠. 태아는 안 된다고 그랬죠. 찔면 발환일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과실법에서는 뭐가 나온다 시험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가 이 부분은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쭉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